안녕하세요, 최 시장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참 열리기 전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이번 올림픽에서 독일 여자 체조 선수들이 전신 쫄쫄이 같은 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조 선수의 그 옷은 일명 레오타드라고 하는 긴팔 버전의 수영복 같은 옷이죠.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적 대상화되는 부분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뭐 경기를 치를 때 매우 불편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던 그 선수들이 사춘기를 겪게 될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를 하거나 이럴 때 더더욱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부터도 체조 선수들이 입는 옷은 당연히 그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몸이 표현하는 거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레오타드를 입는 거고, 그 레오타드를 얼마나 이제 작품성과 혹은 더 무대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노출이 주는 거에 있어서 야기시키는 불편함과 성적 대상화되는 문제,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시로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선수들도 이번에 규격화된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나와서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의 비치 핸드볼 옷은 스포츠 브라 같은 걸 입고 삼각 팬티를 입는 그런 비키니의 형식이었죠.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삼각 팬티가 아니라 사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징계를 받았어요. 복장 위반이라고 해서, 원래 복장 규정에 의하면 이 하의의 길이가 10cm를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선수당 150유로의 벌금을 맞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 눈요기를 위한 복장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편한 복장을 선택하게 해달라.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이죠. 복장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정말 최상으로 끌어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옷이냐 라고 따져봤을 때 아닐 수 있는 거죠.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열리는 주체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윈블던 같은 경우는 정말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수들의 옷이 무조건 다 올 화이트여야 돼. 속옷까지도 흰색으로 규정을 하고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자 선수 중에 한 명은 속옷이 컬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흰색 속옷으로 바꾸라고 하고 그거를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 황제 페더러도 다 흰색인데 운동화 밑바닥이 주황색이었나 그랬던 거야.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격 처리가 될 뻔했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스포츠에서도 역시나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매우 씁쓸하죠. 배드민턴 협회에서 2011년도에 선수들의 옷 복장 규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근데 그 이유가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미니스커트로 옷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냐, 그렇다기보다 그 의도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아무리 이쁜 옷이 더 좋아도 이런 의도라면 저부터도 약간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을 그러면은 선수들한테 강요하는 것만이 또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자, 육상 선수 올리비아 브릴은 오히려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훈련하고 있는데 여자 임원이 와가지고 네 운동복 너무 짧고 부적절하다라고 막 지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수년째 이렇게 입고 있고 경기를 향상을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라서 자기한테는 이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심한 노출을 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또 규정 사항이 있대요. 몇몇 스포츠들은 이미 그 노출로 인해서 좀 인기를 끌려는 의도가 다분한 스포츠도 좀 있고요. 성상품화에 있어서는 가장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낯익지 않은데 란제리 풋볼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이제 미식축구를 하는데 보호대를 빼고는 그냥 비키니야. 근데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가 정말 격렬하잖아요.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만큼 부상도 따르기가 쉬운 스포츠인데 이렇게 헐벗고 운동을 해요. 성상품화 논란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스포츠지만 막상 선수들은 내가 좋아서 그냥 도전하는 건데 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출이 있고 없고 막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스포츠에 있어서도 성상품화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복장에 있어서 노출이 있는 경기들 같은 경우는 경기와는 상관없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 한다든지, 그리고 선수들 뭐 탈의실이나 뭔가 훈련할 때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넘어져서 이렇게 뭔가 신체가 더 노출되거나 했을 때 그 순간 포착된 사진들, 이거를 또 엄청 기사화해서 뿌리는 이런 언론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복장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생겼다는 건 경기와는 무관한 다른 의도의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자, 스포츠 그러면 선수만 즐기느냐? 뭐 우리도 다 즐기죠. 근데 2009년에 그 개방적이라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 이슬람 문화권의 여자들은 수영복도 사실은 전신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수영복을 입습니다. 그 부르키니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같은 스포츠여도 받아들이는 개인을 넘어 그 문화권마다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규정화해서 이거를 강요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츠 공정성에 있어서도 좀 어긋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나이키 광고를 언급하면서 가고 싶어요. 최근 나이키 광고를 보면 무슬람권 여자가 전신 수영복을 입고 이제 수영을 도전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쪽 문화에서는 특히나 그 의복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 그리고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을 다 이제 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품을 출시하고 광고를 통해서도 이런 정신을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영민하게 포착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특히 스포츠의 주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올림픽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 응원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